자, 이제 조기 대선 막 오르면서 임기 단축 개헌 전선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첫 발을 뗐고요. 민주당 원로들은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주재로 개헌특위 1차 회의도 열렸고, 또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 토론회에서 또 개헌을 주장을 했죠. 자, 여야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앞다투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론을 띄우고 있고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이 주류를 이루는데, 더 나아가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 이런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개헌론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임기 3년 개헌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야권의 김동연 지사,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저하고 인터뷰에서 3년 하자면 대통령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5년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5분들. 그러니까 지금 3년 주장하는 분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 임기를 그 3년,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주장을 하고 캠페인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3년의 임기를 땡기게 된 상황이어서 차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금 있는 잔여 임기 3년을 하고 끝내자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선거 과정에서 그래, 그것도 좋은 선택이겠다라는 판단을 보수 유권자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출마를 고민하는 여러 후보자들은 이게 일종의 정치 슬로건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걸 본인의 문제로 치환해서 볼 때는 딱히 홍준표 시장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더라라는 것이고, 아마도 그 국민의힘에서 누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판단은 뭐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뭐 3년으로 줄여서 가자, 여기에는 동의를 안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두 후보가 3년보다는 5년의 방점을 찍고 있고,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2단계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단계는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아니면 그 다음 뭐 총선이 됐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임기 지금 5년인데, 그죠?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을 뭐 중임 또는 재임이 가능한 방안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단 지금 자기는 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당선될 가능성 있는 사람은 3년 주장 안 하는 거, 자기가 막상 대통령 되면 양보도 못하는 것,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 시점에 개헌 소리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 의견, 3년 주장하는 사람들 지지율 다 합해도 이재명 지지율과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댓글을 보면 어쨌든 간에 개헌이, 우리가 87년 제재를 이제 개헌해야 돼서 이제 새로운 틀로 한 건 맞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개헌 논의가 DJ 때부터 있어 왔거든요. DJ 노무현에서 쭉 해마다 매 정권마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논의만 되고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정권 초반에는 현직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됐던 거고요. 정권 말기가 되면 유력 정치인이 본인이 거부를 한 거예요.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 되는데 내가 임기 1년 줄어드는 거, 보통 그때도 4년 중임제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부를 했던 거예요. 논의를 안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논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인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헌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만약에 복귀한다면 하겠다라고 했었고, 지금 다른 유력 정치인들 다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장도 개헌에 대해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여기에 대해서 논의라는 것을 피하고 있어요. 아까 3년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년 반대가 아니라 아예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5년 임기를 다 채우고 싶은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지난번에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 못한 게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87년 체제 5년 단임제 한계를 영원히 이거 개선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헌 논의가 아마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에서 키워드는 아마 개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게 임기 단축인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의힘은 명백하지. 보는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삼선 개헌을 생각하고 있었고 노상원 수첩을 보십시오. 예, 임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어요. 지난 12월 달에 본인이 한동훈 대표에게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당에 그 모든 것을 당에다가 위임하겠다고 해놓고선 바로 며칠 상간에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나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반국가 세력인 야당에게 개헌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서 그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하는 것은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개헌의 필요성 저도 공감합니다. 87 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어보니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60일 조기 대선 60일 국면 안에 개헌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개헌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네, 제가 구체적으로 3년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제 2028년에 22대 대선, 23대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3년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맞추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통령 선거를 중임제로 갈 때 4년 터울로 가자라는 거에 맞추자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왜 굳이 대선과 총선을 맞춰야 되느냐. 대선과 지선을 맞추는 2030에 가면 5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고 그다음부터 4년 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통령이 행정 권력이면 행정 권력인 지방 행정 권력인 이 지방 선거와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이 부분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네. 3년 개헌안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 3년 대통령 임기가 5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이런 이게 희생이 깔려 있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역대 정부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입법 권력과 행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가장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대선과 입법부 구성원들을 뽑는 총선을 같이 진행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권력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프랑스와 비슷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자.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참 양심이 없고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본인의 10대 공약 안에 개헌 넣습니다. 4년제 중임하겠다. 그 대통령 선관위에 제출하는 10대 공약 안에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개헌 얘기에 미적지근되고 있죠? 아마 본인이 대통령 될 것 같기 때문에 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권력을 누리겠다 이런 권력 야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5년 임기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그럼 선거법 그 대법원 최종심까지 진행되고 하면은 대통령직 박탈당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이어진다라고 했던 것이 지난 홍준표 대선 후보 당시에 나왔었던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재명 대표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보궐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즉각 구치소, 교도소를 향하게 되면은 저희는
대통령에 있어서 보궐선거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5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헛된 꿈,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기승전 이재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야당이 의회를 지금 그 180석 가까이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의회 독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까지 대통령이 되면 완벽한 독재 권력이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3년 임기를 단축해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치르는 총선은 여대 야소가 될 가능성 큽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 독재 아니에요? 그때는 다른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이 이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독재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치르자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여대 야소 국면이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전 진짜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네. 대통령 임기 3년 이제 개헌 관련해서는 여러 댓글이 있는데 이제 와서 3년 후는 슬쩍 숟가락 올리는 사람들은 잠룡인가요? 잠룡인가요? 발음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룡인가? 잠룡인가? 네. 자, 3년에서 자신의 목표 실현이 가능할까? 그냥 핫바디 대통령하고 내려오라는 거냐? 이런 의견, 반대 의견이죠. 자, 이 시점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다. 무슨 소리냐? 오죽하면 민주당 원로들이 이재명 대표 압박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나를 희생하겠다는 쪽에 한 표 주고 싶다. 그런데 그 후보가 경선 통과 못한다는 게 아쉽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독일이 1949년에 이제 우리처럼 헌법 만들었는데 76년 동안 70여 차례 개헌을 했습니다. 독일 통일할 때 이제 유럽 통합 논의될 때. 그래서 독일 헌법은 쉽게 말하면 완전 최신형 그 헌법이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 구닥다리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힘으로 성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제7공화국으로 나가가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무슨 성역처럼 되어 있어요, 개헌이. 그러니까 사실은 5.18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 원포인트로 개헌하자라는 것도 매 선거 때마다 제기됐지만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헌법 개정은. 그리고 시대 정신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개헌하면 전체 다 국민 투표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얼마고 아니 선거 때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세트로. 이를테면 지방선거 투표할 때 국민 투표해서 헌법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 개정이 이렇게 어려우면 이건 진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앞서 우리 신지호 부대변인께서 대한민국이 프랑스하고 비슷한 정치 시스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혀 다릅니다.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 행사를 합니다. 행정권 가지고 있죠. 예산권 가지고 있죠. 정부 입법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우리랑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마치 우리가 프랑스랑 똑같은 나라예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고 그래서 차제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개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부는 대통령이 내려놔서 이를테면 국회 특히 뭐 총리를 임명하도록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게 하고 그리고 뭐 의회 해상권을 준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뭐 프랑스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정치 불신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이냐.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4년 중임 권력구조 개편밖에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계별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네. 근데 탄핵 심판 앞둔 윤 대통령까지 이제 개헌에 이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다수 일치하는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딱 선을 긋고 있잖아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본인이 지금 만약 조기 대선 열린다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인 거고. 아니 대선은 대선대로 치러지고 네네. 개헌 작업은 동시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개헌 논의가 결국은 핵심 포인트가 4년 중임제가 되는 건데 자기가
자기 임기에 대한 적용부터 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본인은 그 싫은 거겠죠. 아니 기본적으로 4년 중임은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왜 이재명 대표를 꺼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논점 이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그렇죠. 거죠. 첫 번째 지금 집중해야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도 안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동대구역, 광주, 대전, 서울로 올라와서 극우 집회가 매 주말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공수처에 때려부시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력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이 종식됐다 볼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은 오로지 내란 종식이다. 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 짧게 그리고 제가 두 하나만 번째,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 종식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개헌의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거냐?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할 거냐?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 6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보궐선거 성격이어서 이때 다 할 수 없으니 다음 지방선거에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에 가장 주안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상속세 얘기하고 엔비디아 얘기 왜 합니까? 그 개헌 얘기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얘기 들으세요.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매번 그 집회 때 옆에 서는 사람 누굽니까? 진보당 김재현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통진당에 몸담았다가 위헌정당 해산 청구해가지고 해산된 정당의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국가 기관 시설을 폭파하고 사회를 선동하고 혼란시키겠다라고 했었던 주요한 그런 모의가 드러나가지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또 그것이 대법원에 의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은 정당했다라는 판결이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어떻게 내란 종식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신지호 부대변인 지금요.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반헌법 정당 어디입니까 지금? 헌법에 대해서 법치주의 부인하고 있는 정당 어디입니까? 실제로 개헌한 정당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행 개헌한 중이고요. 정당에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 내서 서청호 의원 같은 대통령 분이 후보 그 집회 내서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이 개인적으로 한 된 이야기가 다음에 과연 대통령에 국민의힘의 당선이 전체 되어서 의견입니까? 다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그 1호 당원 출당 조치조차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당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말씀해 보세요. 아직 탄핵 심판이 끝나지 어느 않았고 정당입니까? 내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개헌 안 수사가 진행 봤어요? 중이고 재판 진행 비상계엄 안 중이지 봤어요? 않습니까? 국회로 자, 개헌군 들어온 아니, 날 아직 판결이 그날 안 신지호 났는데. 부대변인 저랑 같이 아니, 아직 로텐더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판결이 안 그 나왔잖아요. 비상계엄 있던 날 판결이 안 나왔잖아요. 그날 탄핵 심판도 안 나왔고 아직 내란에 대해서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재명 대표 지금 위증교사님이 다 진짜고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재판이 진행이 안 됐는데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재명 전 세계가 대표한테도 다 똑같이 지켜봤습니다. 적용될 수밖에 전 없는 세계가 거예요. CNN이 BBC가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서 국회에 계엄군이 창문 뜯고 문짝 부시고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난입을 한 것을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인도 계셨잖아요, 현장에. 헌법재판소가